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약속드린 대로 그 시장 상황을 좀 저희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역 갈등이라든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라든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타이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요새 주식 왜 이래 요즘 주식 왜 이래 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고 향후에 이제 좀 각자 산업별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면서 저희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한번 볼까요? 시황을 한번 보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증권 부분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좀 올랐습니다. 네, 좀 올랐고, 최근에 좀 올랐죠, 사실. 네, 조금 올라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기사들도 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100선이 무너지고 다시 2100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98까지 왔는데요. 월요일 날 한 1% 올라서 한 21포인트, 비교적 굉장히 잘 올랐던,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던 이유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냈었죠. 그런 것들이 가장 컸는데 최근에 또 월요일부터 나온 뉴스들은 보면 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일희일비라고 하나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딜이란 거는 항상 밀고 땡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박스 안에서 2100이냐 그다음에 2050 정도에서 박스에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지면 좀 다시 사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뭔가 시장이 팍 치고 올라와서 2300, 2500까지 가는 그런 어떤 원동력은 좀 찾기 어렵지 않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홍콩에 있는 투자가들을 좀 만났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셀 코리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볼 때 이게 정말 희망이 안 보인다.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규제들도 더 강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친화적인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은 조금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하면 그때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박스 트레이딩이라든가 이제 소위 롱숏을 통해서 페어 트레이딩을 통해서 헤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롱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이제 사실은 다 떨어지는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주식을 사서 두 주식을 이제 고릅니다. 그래서 하나를 롱으로 하고 하나를 숏으로 해놓고 하면 떨어질 때는 하나는 롱으로 했던 거는 좀 많이 덜 떨어지고 하나는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건 숏쳐놨으니까 그거에서는 돈을 벌고 이쪽에서는 이익을 보면 손해를 보지만 숏쳐놓은 게 더 이익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여기 헤징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롱하고 숏하고 해놔도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사실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사실 투자가들이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네게티브하긴 한데, 공매도가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롱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증권 주식 시장의 향후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고 또는 숏을 쳐더라도 또 다른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공매도는 상당히 그 유익한 면도 많다. 공매도가 없었으면 사실 바이도 없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환경이 녹록한 게 아니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그나마 저희 주식들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매도 관련된 그 페어 트레이딩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다른 그 설명 자료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98입니다. 2098이고 이제 내일 2100선을 뚫을 수 있느냐가 아마도 관건일 것 같은데 2100을 뚫으면 또 이제 매도들이 딱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전체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그 증시의 그 미래가 그렇게 밝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들 투자가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IR 담당자분들이라면 왜 맨날 이런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좀 매크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다른 지표, 그 주식뿐만 아니라, 네, 그 다른 시장, 그러니까 사실 주식 시장과 그 FX 시장,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은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요. 또 금리 시장, 또 채권 시장도 상당히 많이 그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보는 관점,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 외환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환율은 현재 1200선은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업 트렌드인 건 사실이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그 뭐랄까 기는 그 사이드로 기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진 않는다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나빠지진 않는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는다.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많은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은 지금은 중국 시장과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보면, 자, 예. 중국 위안을 보면 위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depreciate, 그러니까 절하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저희하고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같은 시점에서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쨌든 중국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고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서 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1173원에서 지금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달러당 위안이 얼마나? 7불.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7불이 되게 중요한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7불이 넘어가면 위안화가 상당히 절하돼 있어서 미국의 압력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7불이 떨어져서 6불 정도로 가면 이제 미국이 조금 이제 루스하게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중국의 가치가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그 걔네들이 이제 그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한 효과가 이제 그 서로가 이제 그 네팅돼서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글쎄요 그 뭐 실질적으로 환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건 저희가 좀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안화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그 WTI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TI도 최근에 보면 오일 가격이 유가가 조금은 옆으로 기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옆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일 프라이스만 보면 이게 분명히 이제 그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쉘 가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여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공급을 좀 축소하고 하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맨드 측면, 그러니까 수요의 측면에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중국에서 특히 많이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인더스트리얼 네이션들 소위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매니팩처링 그 제조 국가니까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이런 나라에서 많이 이제 기름을 가져가줘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경제 상황은 뭐 사실상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좀 유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이제 서플라이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저도 배우고 제 관점이 틀리구나, 제가 배운 게 틀리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또 새로운 또 공부를 또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코렉트 할 수 있는 좀 그런